자, 오늘은 거기 이제 등기부 할 차례죠. 자, 93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93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요 93페이지에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몇 페이지냐면 93페이지예요. 자, 등기부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볼래요.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 그래서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오죠. 건물. 자, 토지와 건물 이원화되어 있죠. 자, 건물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일반 건물하고 무슨 건물이 있죠? 집합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집합 건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토지 등기부는 그러면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세 부분. 그래서 표제부, 갑구, 얼구. 일반 건물도 몇 부분이죠? 세 부분이에요. 자,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네 부분. 여기서 매년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집합 건물입니다. 이 집합 건물은 우리가 이제 또 자세히 다뤄줄 거고요. 그래서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대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집합 건물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해놓고 거기 밑에 가서 몇 개 정리해 봅시다. 자, 거기 가로 3번 등기에 관한 장부 찾아서요. 그 밑에 장부의 보존 관리. 자, 바로 위에 강의 등기부 찾았어요. 네, 강의 등기부 가운데. 강의 등기부 찾았어요. 자, 도면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동담보 목록. 형광펜 다 끄나요? 자,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이에요? 5개 이상. 작년에 2.5점짜리가 5죠. 3개 이상 해가지고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이다? 5개 이상이라는 거 잡아놓고. 자, 그럼 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그 위에다 이렇게 꼬리표를 하나 붙여놔요. 자, 이거는 누가 작성한 거죠? 누가 작성해줘요? 또 다 까먹었다. 그래서 나서 등기관이 작성하는 걸로. 자, 등기 신청인이 아닙니다. 누가 작성해주죠?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다시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 5개 이상. 누가 작성하는 거죠? 등기관이. 이게 법이 개정돼서 신청인이었다가 등기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신 등기관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 이렇게 하나 해놓으세요.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숙지하자.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 5개 이상, 5개 이상. 누가 작성하는 걸로? 등기관이. 반드시 한 개 해놔야 돼요. 자, 밑에 4번의 장부의 보존관리 찾았어요. 자, 단출. 그래서 등기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찾았어요. 네, 천재지변, 5. 법원의 명령, X, 5. 찾았죠. 검사의 압수, X. 검사가 압수하는 거 뭐예요? X. 등기부 X 찾았어요? 그럼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5 나와 있죠? 그 자리 형광펜 다 꺼놔요. 자, 그럼 이미 출제가 됐지만 검사에 압수하는 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검사가 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이미 작년, 재작년에 출제됐지만 또 한 번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정부의 이제 보존과 관련돼서 자, 기억이 무슨 보존 장부? 연구 보존 장부, 리얼은 10년 보존 장부, 디귿은 5년 보존 장부, 리얼은 1년 보존 장부가 있네.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꼭 확인하고 들어갈 게 있어. 연구 보존 장부, 형광펜 다 꺼놔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 있네요. 등기부 연구 버전, 폐쇄 등기부 연구 버전, 신탁원부 연구 버전, 도면 무슨 버전? 연구 버전, 도면 매매 목록 연구 버전, 공동담보 목록 연구 버전, 연구 버전 장부 몇 개? 6개. 요거는 딱 암기해 놓으셔야 돼. 선생님 여기에서 하나만 찍어줘봐. 매매 목록이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아. 매매 목록 무슨 버전이다? 연구 버전 장부다. 자, 거기에서 이제 지문으로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 파트에서는 그 정도는 암기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19개 지문, 오늘은 19개 지문만 딱 정리할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등기 기록에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 권리자의 성명, 명칭 외에 읽어봐요.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등기형 등록번호 줄 서나 봐요.
자, 우리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돼서 특히 등기 권리자 제공해 주는 게 위에다 하나 써놔요. 자, 4개는 우리가 하나 써놔야 돼요. 자, 3가지를 하나 써놔요. 맨 위에다가. 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록번호, 주소, 정명정보. 자, 요 3가지는 누구 거 제공해 주냐? 권리자 거 제공해 줍니다. 권리자 거 제공해 준다는 거.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요거는 자연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줘야 되고, 부동산 등록번호는 법인.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그러면 주소, 정명, 정보는 누구 거? 등기, 권리자 거. 그러면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등기 권리자 제공해 준 거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그럼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 권리자잖아.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공이 쌓인 사람들 한번 봐봐요. 변경, 읽어봐요. 읽어봐요. 또 까먹었어. 변경은 객체의 변경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롭게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는 게 말소. 말소는 뭐예요? 새롭게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죠. 그러면 자, 변경과 말소는 이런 것들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음 중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찾아라. 그럼 뭘 찾으라는 거 읽어봐요. 변경과 말소를 찾으라는 거야.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숙지해 두면 돼요.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뼈한테 팔았어요. 이 사람 매도인, 매수인. 이 사람 매수인. 그러면 등기부를 봐봐요. 이 사람은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죠. 그러면 권리자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어, 없어? 있잖아, 이미. 등기될 사람을 제출해줘야지.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요 등기부에 뭐도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부동산 등록번호도 있고, 주소 증명 정보도 있잖아. 그러면 등기될 사람이 누구죠? 권리자. 그러니까 매수인은 제공할 게 몇 개 없어. 그러면 중개업자한테 가서 중개업자가 자, 잔금 치를 때 꼭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럼 뭘 준비하라고 그래? 주민등록등본, 도장, 혹시 인감증명 하나 가지고 오세요. 그럼 그 제공할 게 없다라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록번호와 주소 증명서면은 읽어봐요. 등기 권리자. 나머지는 누구?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 준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1번 한번 다시 읽어봐요. 등기 기록에 읽어봐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잖아. 권리자. 의무자가 아니라 뭐예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이에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해야 된다. 큰 의미가 그 정도 한번 잡아두면 됩니다.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 금지를 금하고 있으며 잘라요. 대지 사용권은 구분 건물 처분에 따른 것이 뭐다? 원칙이다. 자, 그럼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요거에 관련돼서는 여기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 뭐예요? 건물이죠. 집합건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거 처분을 합니다. 요거는 딴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거 처분에 따르면 당연히 이게 따라가는 거잖아. 이 건물하고 대지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거 처분하면 당연히 이것도 따라간다. 이 소리라는 거야. 자, 건물 밑에 요 토지를 뭐라 그래? 대지권이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하고 있으며 대지 사용권은 구분 건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뭐다? 원칙. 당연한 거죠. 자, 4번 요거 조심해야 돼. 4번은 자,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의 표시를 하고 그 전유 부분의 대지권 표시는 읽어봐요.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어때? X 대지권 표시 줄쳐놔봐요. 대지권 표시.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걸 못 푸는 사람 얼마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거기 몇 페이지냐? 95페이지로 가봐요. 자, 95페이지 휘어서 집합건물이라고 써놔봐요. 자, 집합건물 등기부. 자, 집합건물 등기부는 몇 부분이다? 네 부분이다. 그래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한동 전체 표제부.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에는 뭐가 기록돼? 한동 건물 표시. 하단은 또 다 까먹었다.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자, 그 다음에 대지권 표시야.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가구. 그 다음에 네 번째 얼구.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으로 구성된다? 네 부분. 이렇게 딱 정리해서 오늘 외우자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 집합 건물 등기부는 몇 부분이다? 네 부분. 그러면 읽어봐.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읽어봐요. 가구, 얼구. 그러면 집합 건물은 하나, 둘, 셋, 넷.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공통점은 대지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두 개를 옆에다 묶어요. 요렇게 묶어요. 요걸 뭐라고 그랬어요? 대지권 등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두 개 종류가 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표시와 대지권 표시를 뭐라고 그런다?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자,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대지권 등기하면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또 다 까먹었네. 건물, 표제부, 신청, 자, 주등기.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팅을 해놔요.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읽어봐요. 건표, 신주. 다시.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건표, 신주. 다시. 대지권 등기는 건표, 신주. 읽어봐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지금 건물에 해놨잖아. 건물. 건물이잖아. 건물. 그쵸? 건물이죠.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가요? 표제부잖아. 신청 주등기. 우리 토요일날 열심히 외웠잖아요.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건표 신주. 그래서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이거는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걸 잡아놔야 돼. 네 부분 읽어봐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한동.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표제부. 그 다음에 가구 얼구. 그러면 한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그러면 읽어봐요. 대지권 표시는 여기야 여기야.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럼 그거 다시 한번 봐봐요. 4번으로 가서 대지권 표시는 한동 건물 표제부에 한다. 어때? X. 한동 건물 표제부가 아니라 뭐야?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필히해야 돼요. 이거는 안 하고는 집합 건물은 들어갈 수가 없어. 집합 건물은. 그러니까 11월부터 계속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은 어디에 기록돼?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대지권 표시는 어디에 기록돼?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러면 요걸 안 해와서는 절대 안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어.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이거는 지금 50번이 넘어서. 근데 외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 시간이라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자, 이렇게 좀 암기를 해놔야 돼. 대집 심판 건물은 몇 부분이다? 네 부분. 읽어봐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구 얼구.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이라고 외우면 되잖아.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어디에 기록돼?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과 대지권의 표시는 무슨 등기라 그런다? 대지권 등기, 영지권 등기는 검, 표, 신, 주. 토요일날 50번이 남았어. 토요일날 오후에 강의. 지난주 토요일날. 그래서 3번 자주 출제돼요. 요 3번은 별표 하나 넣고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5번 여기 봐봐요. 5번은 우리가 많이 봤죠. 자, 여기 봐봐요. 누구 거요? 누구 거? 갑건물, 갑토지. 이거는 누구 건물? 외건물. 자, 이제 기초공사를 해봅시다.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이 사람 건물은 누구 소유자예요? 올 거죠. 그럼 어디 그러면 멸실 등기를 하겠느냐? 하지 않겠죠. 그러면 갑이 어라테마다 통지를 해줘. 몇 개월? 1개월. 그러면 요 사람이 갑이 요 건물에 대해서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자, 머릿속에 다시 잡아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이 멸실했을 때, 토지 소유자도 건물에 대해서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한번 보죠. 5번에.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소유권 등기 명의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건물 대지 소유자가 읽어요.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가로 열고 1개월 이렇게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자, 1개월입니다. 자, 6번 가보죠. 자, 등기한이 건물에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 직권으로 직권 동그라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자, 등기 기록 해당구 줄쳐놓으세요. 해당구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읽다 보면. 자, 6번과 관련돼서 지난주에 우리 했던 사람은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지권 뜻의 등기.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지권 뜻의 등기. 항상 요 대지권 뜻의 등기를 포인트로 잡고,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 지문에서 어디를 행간편 전해야 돼? 대지권이라는 뜻의 기록, 요걸 행간편 전하라는 거야. 자, 대지권 뜻의 등기. 찾았어요? 자, 거기 6번. 자, 6번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기록 찾았어요? 예. 그러면 요거 이제 옆에다, 밑에다 써놔요. 자, 이렇게 써놔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해당구, 그 다음에 직권,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열심히 했잖아요. 뭐 토요일날 시험 끝나고 다 도망갔지만은 여기 봐봐요. 자, 그래서 이제 다 토요일날 도망갔는데 한 사람은 시험만 안 보고 또 봐요. 한 10분 지나서 들어온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여기 봐봐요. 자, 대지권 뜻의 등기는 읽어봐요. 어디 한다? 토지 등기, 해당구, 직권, 주등기. 요거 외워주는 게 가장 좋아. 나중에 다시 봐봐요. 읽어봐요. 토, 해, 직, 주. 이렇게. 토, 해, 직, 주. 자, 이게 26회 때 또 2.5점짜리야. 2.5점짜리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보자고. 대지권 뜻의 등기가 나왔다. 이거 이해시켜줘도 까먹고 26년 안 되겠다 그래서 토지 등기, 해당구, 직권, 주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토해, 직주. 이렇게 해두는 게 좋아. 토해, 직주. 토해, 직주. 이렇게. 자,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토지하고 요렇게 혼인신고를 해놓는 게 이게 바로 대지권 등기야. 뜻의 등기야. 그러면 요렇게 혼인신고 해놓는 게 무슨 등기죠? 이게 대지권 등기가 돼. 그러면 대지권 등기 전에는 분리처분이 가능하나 대지권 등기 후는 이거는 헤어질 수가 없어. 절대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건물하고 묶어놓는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요렇게 묶어놓는 게 뭐예요? 대지권 뜻의 등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하면 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절대 이혼이 안 돼. 그냥 같이 살아야 돼. 싫어도. 사람은 뭐다?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그런 특약할 수 있어 없어? 몇 조 위반이야?
103조 위반이야.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특약을 하도 괜찮아요. 그러면 봐봐, 여자가 결혼하기 싫대. 그러면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절대 뭐다 나중에 이혼하자. 그런 특약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는 반사의 질서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인신고하는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해놓는 게 대지권 뜻의 등기. 읽어봐요. 또 까먹었어. 검표 신주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검표 신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직주. 이걸 찾으면 이제 동그라미만 치면 돼. 봐봐요. 6번 가보죠. 등기관이 건물에 대지권 등기할 때 직권 보인다. 직권 보인다. 직권 보인다. 직권 보인다. 해당구 보인다. 해당구에 대지권 뜻이라는 등기를 한다. 해당구 앞에 뭐가 붙어있어? 토지도 붙어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알아서 동그라미만 치면 돼. 번번 봐봐. 직권 동그라미, 두 번째 토지 동그라미, 해당구 동그라미. 보이죠? 그러니까 요걸 찾아서 이제 동그라미만 치면 된다고. 그러면 봐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읽어봐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 그러면 26개 때 잘 봐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표제부, 직권,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구.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대지권 등기가 나왔다. 밑줄을 쳐놓고 검표 신주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읽어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읽어봐요. 토해직주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 그래서 6번도 별표 하나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자 그러면 7번은 우리가 잡아봐요. 7번. 자 7번 찾았어요. 자 7번과 관련돼서도 이거 자주 출제돼. 자 별표 하나 해놔요. 요거는 좀 써보자고 이거는. 자 봐봐요. 자 등기부. 자 그 다음에 신청서라고 한번 써봐요. 자 토요일날 수업했던 것은 우리 했을 겁니다. 토요일날 했는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자 7번도 이거 자주 출제되니까 조심해서 담아놔야 돼. 자 이렇게 그려놔요. 자 썼어요. 등기부하고 신청서. 됐어요? 차이점이 뭔지 봅시다. 읽어봐요. 등기부 읽어봐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읽어봐요. 열람 미쳤어요. 작대기 하나 덜 빠졌네. 자 열람 발급 그렇죠. 발급. 자 봐요. 등기부는 읽어봐요. 열람 발급 누구든지. 이것도 누구든지. 자 신청서는 이해관계자만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안 됩니다.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만. 이거는 안 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신청서는 발급이 안 됩니다. 발급이 안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등기부는 열람과 발급이 누구든지 가능해. 근데 신청서는 열람은 누구만? 이해관계인만. 신청서는 발급이 안 됩니다. 발급이 안 돼요. 재발급이 안 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 지문은 그러면 상당히 난코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잡아야죠? 자 신청서를 잡아야죠. 신청서 줄 쳐놔봐요. 맨 끝에 신청서라는 게 있죠. 엄마 앞에 가봐요. 인터넷에 한 등기기록 열람 동그라미 등기사항 증명서에 발급 찾았어요. 자 열람에 대해서는 발급 신청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이 문제는 봐봐요. 신청서는 그러면 읽어봐요. 열람과 발급은 누구든지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돼요. 자 그러면 열람은 돼요 안 돼요? 된다라는 거야. 거기서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열람 발급 가능해. 근데 신청서는 뭐야? 열람은 누구만 가능해? 이해관계자만. 발급은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거기 8번을 봐봐요. 그럼 8번이 이제 보일 거야. 8번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에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러면 등기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관계자만. 그러니까 이 지문이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야. 7번하고 8번을 묶어서. 그러면 7번은 O고 8번은 뭐예요? X가 되는 거네. 자
자, 나머지 대해서는 안 봐도 좋아요. 그러면 맨 밑에 한번 12번 봐봐요. 12번. 12번 봐봐요. 틀렸죠? 자,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잘라봐요. 이해관계에 한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등기 기록의 기록 사항은 등기부거든. 그러면 등기부는 이해관계에 한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등기부는 여기 봐봐요. 여기는 등기부는 뭐 읽어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딱 고착이 안 되면 지문이 막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읽어봐요. 등기부 누구든지. 누구든지 열람 발급, 신청서는 이해관계자 발급은 안 된다라는 거, 그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요약집 정리할 때 그거 부분에 딱 정리를 해놨다고. 지난주 토요일날 요약집 강의할 때.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정리해 두시고. 자, 13번 한번 봐봐요. 13번 한번 봐봐요. 13번 풀어보세요. 됐죠?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 신청서 출전하세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압수하는 경우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어때? X. 아까 신청서는 검사가 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아까 했잖아요. 아빠 옆에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봐봐요. 다시. 등기부. 자, 신청서 부속 서류. 자, 천재지변. 자, 천재지변.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 법원의 명령. 그 다음에 검사의 압수. 자, 그럼 아까 해왔던 거 천재배만 읽어봐요. X, 요 부분이 나왔단 말이야. 뭐 검사가 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게 나올만 했었습니다. 개정되고 안 나오다가 27회 때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요 부분에서 대해서 뭐야? 조심하라고 그랬거든. 또 나올 수 있어.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4번 한번 봐봐요. 14번. 자, 14번. 자, 어디가 키워드? 폐쇄한 등기 기록이죠. 아까 폐쇄 등기부. 무슨 버전? 연구 버전이죠. 연구 버전 장부는 기본적으로 6개 쳐놔야 된다는 겁니다. 14번 맞네. 자, 15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15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합병이 포인트죠. 여기 봐봐요. 자, 여기가 만약에 7이고 여기가 7-1이에요. 합병해봐요. 면적이 늘어서 줄어서? 늘었죠. 요 등기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합병, 폐쇄. 그래서 A토지,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하필 등기를 할 때 A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은 읽어봐요. 폐쇄. 폐쇄 동그라미. 폐쇄하게 되죠. 만약에 분할한다면 분필 등기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등기부가 신설되겠죠.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만약에 여기가 8이다. 8인데 이렇게 분필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여기는 뭐예요?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여기는 8-1이죠. 등기부가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그럼 등기부의 신설을 가져온다라는 거야. 신설. 합병은 폐쇄. 하필 등기는 폐쇄. 분필은 신설. 그렇죠. 자, 16번입니다. 등기부 부본 자료 줄쳐놔봐요. 등기부 부본 자료. 자,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와 관련돼서 급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복습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여기에 뭐예요? 표제부. 표제부. 자, 표제부. 여기 이제 갖고. 이거는 뭐예요? 얼고. 자, 그러면 이제, 자, 개념 다시 재복습. 자, 뭐예요? 재복습. 요렇게 묶어만 써요. 이게 등기부잖아. 등기부란. 자,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 그러면 등기부라는 개념은 표제부 갖고 얼고로 편성된 걸 뭐라 그런다? 등기부. 그렇죠. 등기부. 자, 요걸 각각을 뭐라 그래? 까먹었다. 등기 기록이었잖아. 등기 기록.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건 뭐예요? 자,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 그래?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그러면 표제부도 몇 기록? 한 기록. 갖고도 한 기록. 얼고도 한 기록. 그걸 뭐라 그래? 1부동산 1등기 기록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동산하고 편성이 만났어. 무슨 편성지?
물적 편성주의. 요거는 몇 번을 남았느냐? 10번이 남았어, 이제. 물적 편성주의. 자, 물적 편성주의란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무슨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다. 자, 그러면 요거 뭐예요? 요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깎고 얼구는 권리.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권리증이 되죠. 권리증을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필 정보.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매년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별표 3개가 되고, 개념부터 우리가 잡아놓으라고 그랬죠.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자, 누가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자, 이거 이제 써봐야 돼요. 안 보고도 탁탁탁탁 이렇게 나와줘야 돼. 10번이 넘었는데 이제.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등기부라고 그랬어요? 전산 등기부.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파일 이름이 뭐예요?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야. 자, 등기부 부본 자료를 뭐라고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 이거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 제2조에 4가지 개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나와야 돼. 이거는 이해도 이해지만은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숙지해야 돼. 기본 포맷을 잡아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다시 11번째 복습. 11번째. 하여튼 애울 때까지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 정보. 그러면 4가지 개념을 이번 달에 재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12번째 하는 거예요. 자, 등기필 정보. 그럼 읽어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각각을 뭐라 그래? 등기기록. 그러면 등기기록이란 등기정보 자료. 그러면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 자, 편성이 만났다. 물적 편성주의. 자, 등기부란 그러면 다시 표제부 갖고 얼구 편성. 요거는 전산 등기부죠.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등기부 부본 자료. 무슨 장치? 보조 기억 장치. 근데 요거는 제가 포기해 드릴 수 있어. 이미 여기 지문에 출제가 됐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요 개념 자체는 포기를 못해요. 등기부라는 개념과 등기기록이라는 개념과 이 등기필 정보의 개념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대비를 해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표제부는 몇 개월 다시 해요? 1개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 요거는 60일, 요거는 3년.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요거는 등기법에서 1개월을 등기를 강제. 그래서 아까 지목 변경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지목 변경은 1개월의 등기를 강제. 읽어봐요. 또 갖고라고 했는다. 소유권. 소유권은 며칠에 강제? 60일. 갖고 얼구는 명의신탁에서 3년. 이렇게 머릿속에 왁구를 짜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문제를 딱 풀어. 그러면 요걸 이제 기억이 되면 16번에 가서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 자, 16번 읽어봐요. 등기부 부본 자료는 툭 치면 어디로 가? 보조 기억 장치. 바로 그겁니다. 요거는 개념입니다. 개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골격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해요. 근데 힘들어 죽겠어. 좀 애워요. 제가 애워줄 수도 없고 뭐 애워줬으면 그냥 좋겠는데 제가 숙제 애워줄 수도 없고 그냥 뭐예요? 그러면 자꾸 물어보는 수밖에 없죠. 반복하는 수밖에 없죠. 자, 17번 갑니다. 자, 구분 건물 등기기는 표제부, 표기록에는 표제부를 한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 갖고 얼구만 둔다. 어때? X야.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은 봐봐요. 한동 건물 동그라미. 자, 전유 부분에다 갖고 얼굴을 둔다. 그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세 부분밖에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어떻게 나타내야 돼? 해설을 잘해놨죠. 잘 들어봐요. 부분 건물 등기에는 읽어봐요. 한동 건물에 표제부를 두고 줄쳐놔요. 자, 전유 부분마다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굴을 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부분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집합 건물은. 그러면 이 지문은 그러면 X라는 거야. 그러면 17번도 시험에 자주 출제돼. 별표 하나. 자,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그러면 집합 건물은 다시 한번 봐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마다 뭘 둔다? 갖고 얼굴을 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18번 보죠. 자, 등기상 증명세 발급 신청 시 매매 목록 줄서놓으세요. 매매 목록.
매매 목록은 아까 무슨 버전장부? 연구 버전장부. 그러면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줄쳐놓으세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만 신청하면 매매 목록 안 돼요. 매매 목록을 신청해야지만 매매 목록은 발급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거 자주 출제돼. 자, 대법원장 줄쳐놓으세요. 대법원장은 저 뒤에 이인권자라고 줄쳐놓으세요. 이인권자. 자, 등기소 이인권자. 이인권자는 누가 된다? 대법원장이 돼.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 몇 개 써놔봐요. 읽어봐요. 이인권자, 대법원장이야. 등기사무 정지권자도 누구다? 대법원장이야. 대법원장. 그래서 이인권자도 누가 된다? 대법원장. 정지권자도 대법원장이 돼. 등기사무 정지권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 등기관의 지정권자. 또 다 까먹었어요. 그냥 또 한 번 더 하죠, 그러면. 자,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지원장입니다. 그래서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이러면 틀려. 한번 봐봐요. 등기사무 이인권자는 누가 돼? 대법원장. 정지권자는 누가? 대법원장.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되는 거야. 대법원장이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아니야. 자, 그러면 요 세 개라도 요번 달 코스에 잡고 가자고요. 자, 이인권자 대법원장, 정지권자, 대법원장,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자, 이거 숙제해보자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대법원장. 이거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숙제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인권자는 누가 된다? 대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이거는 뭐 이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19번 가서 봐봐요.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읽어봐요. 다른 등기소에 이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인권자는 누가 돼? 대법원장. 정지권자도 대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어디? 등기관의 지정권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오늘 마무리했고요. 자, 요거 모델은 오늘 집에 가봐요. 근데 저 3시에 또 강의가 잡혀 있어요. 잠실로 넘어가야 돼. EBS 또 천연여행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거라도 외워야 돼요. 거기는 뭐 뒤에 가서 천천히 가도 돼요. 요거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 여기 봐봐요. 요거 봐요. 표제부 갖고 얼고 뭉쳤다. 등기부.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고 편성. 각각을 뭐라 그래? 등기기록. 등기기록이라 뭐예요? 등기정보자료. 그러면 1부동산 1등기예요.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두 기록이 되면 무슨 등기? 중복 등기가 되는 거야. 여기는 몇 개월의 등기 강제한다? 1개월. 요거는 60일. 요거는 3년. 이렇게 잡아놔야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요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의 등기고 갖고 얼굴은 권리의 등기죠. 그래 여기에 대한 증명서.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그러면 이 등기부는 전산등기부죠. 그러면 전산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그게 보조기억 장치가 뭐냐? 등기부 부분 자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 한 요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전부 이해보다도 암기 사유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꼭 가서 외울 게 하나가 있어요. 연구 보전 장부는 기본적으로 6개 쳐놔야 됩니다. 매매 목록 몇 년 장부? 연구 보전, 공동담보 목록, 연구 보전, 도면, 연구 보전, 신탁원부, 연구 보전, 등기부, 연구 보전, 폐쇄 등기부, 연구 보전. 자, 정지권자, 법원장, 자, 이인권자, 법원장,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1개월, 60일, 갖고 얼고 3년. 이거는 이해보다도 암기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집에 가서 암기할 거. 자, 대지권 뜻의 등기. 토해직주. 오케이. 토해직주. 그러니까 토요일날 들은 사람은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자, 대지권 등기론.
검표신주.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 돼지권 뜻의 등기 찾고 그래서 토해직주 동그라미만 치면 돼. 돼지권 등기는 뭐예요? 검표신주 요렇게 외워놓으라고. 자, 집합 건물은 몇 부분? 집합 건물 4부분. 오늘 집에 가긴 걸렀어요. 자, 집합 건물은 몇 부분? 4부분. 한동 전체 표제부, 특징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갖고, 소유권, 얼구, 소유권, 이해의 권리, 몇 부분? 4부분. 일반 등기부는 3부분. 읽어요. 표제부, 갖고, 얼구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 건물은 하나가 더 있어. 왜냐하면 아파트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파트에 살잖아. 자기 아파트 몇 부분으로 구성된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이 터져.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그러면 등기법을 배웠으면 그러면 등기부 한 통은 떼봐야지. 상식적으로. 뭐야? 합격하고 불합격 이거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등기법을 배웠으니까 집합 건물 한번 등기소에 가서 열람도 한번 해보고 하는 걸 배우는 게 그게 배우는 게 뭐예요? 삶의 지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저 집합 건물 일반 3부분 그러면 다시 대지권 뜻의 등기는 또 까먹었다. 토해직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검표신주. 그러니까 요 오늘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보다도 전부 암기사유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기본서에서 별로 안 했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자, 내일 수업할까요? 안 할까요? 내일 합시다. 그냥 저 집에 있으면 뭐 해요? 저 뭐 집에 있으면 자 혼자 청소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뵈야 되겠네. 하여튼, 푹 쉬시고, 그럼 뭐예요? 체력 떨어진 사람 체력 확보를 좀 해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